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저녁입니다. 수요일 하면은 원유재고 발표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또 각종 이벤트들이 오늘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미국 GDP 발표와 연준 베이지북 발표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옐런과 더들리 등 이런 주요 총재들의 연설까지 더해진 만큼 시장에 어떤 변동성이 일어날지 저희 신세계를 통해서 함께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신세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지금 바로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신세계 배너 버튼만 눌러주시면 바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실행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저희 쪽으로 많은 상담 접수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해외 선물 관련돼서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포지션과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다면요. 저희 쪽에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실시간 유튜브 채팅방도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의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1-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 마스터님과 그리고 해설위원님과 함께 꼼꼼한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신세계 일부에서 제공되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저녁입니다. 원유 재고 발표로 인해서 집중이 되는 시장이기도 한데 최근에 각종의 이벤트들 오늘 또 몰려 있는 날이기도 한데요. 중요한 시장인 만큼 함께 해주실 출연진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설위원님은 오늘 김영철 해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해외 선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해외 선물 관련된 이제 방송이 좀 많은데 항상 맛집도 원조가 가장 인기를 끌듯이 해외 선물 원조 하면은 저희 신세계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2시간도 그 원조 맛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드시듯이 좋은 지식과 정보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조 맛집인 서울경제TV 해외 선물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김영철 해설위원님과 함께 하겠고요. 자, 이어서 오늘도 김경희 PD 함께 합니다. 김경희 PD. 네,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시원한 사이다 같은 전략을 드릴 김경윤입니다. 오늘 굉장히 좀 이벤트가 많은 것 같아요. 원유 재고 발표도 있고 오늘 밤에 옐런의 연설 또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정확한 정보 그리고 가장 빠른 정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벤트가 많은 날인 만큼 오늘 김경윤 PD 정말 바쁠 것 같은데 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정보와 시황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신세계 끝까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각종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는 수요일 저녁 그 무엇보다도 마스터님 궁금해하실 텐데요. 오늘 신세계 2시간 동안 함께할 마스터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영상으로 소개합니다.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님은요, 에이지 시스템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원유 재고, 카니 영란은행 총재 연설, 옐런 이장 연설 다 몰려 있습니다. 네, 이런 날일수록 이제 저희 에이지 시스템의 어떤 해외 연구진들의 본격적인 연구 부분이 빛을 발할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썰을 풀어드릴 테니까요. 네, 그래서 1시간
2시간이죠. 네, 네. 2시간 동안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네, 1부 하시고 가시면 안 돼요, 마스터님. 네. 아, 1부까지 시청자 해야죠. 여러분들이 네, 기다리고 해야죠. 계신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오늘 2시간 동안 에이지시스템 마스터님과 함께 해외 선물 전략 탄탄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정말 각종 이벤트들이 있어서 정말 그 이벤트 간 간결하게 조금 잘 정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1부 문을 열면서 11시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이슈 점검에 앞서서 현재 시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개장 전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먼저 S&P와 나스닥 지수에 대해서 방향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S&P는 오늘도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좀 길게 양봉을 뽑아냈죠. 고가가 거의 1% 가깝게 올라와줬던 탄력성을 보여줬고 일단 종가는 2625.75포인트 마감이 됐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2628포인트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하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은 뭐 S&P 비교해서 소폭의 상승권이었고 현재 구간은 약보합권으로 돌아섰습니다. 6418.75포인트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FX에 대한 흐름도 궁금해하실 텐데 유로FX 결국 어제장은 뭐 마이너스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도 역시 뭐 연속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1.18495달러로 0.02% 약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 골드가 또 궁금해하실 텐데 골드 오늘장의 흐름이 약세 흐름입니다. 1287달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다시 대두된 북한발 리스크가 불거져 오고 있지만 골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가 월물을 다시 교체해야겠네요. 2018년 2월물로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291.1달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원유 재고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크루드 오일은 57.79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월물이 골드 같은 경우에는 2018년 2월물로 중점적으로 메인 월물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290.7달러로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장도 밀리는 흐름인데요. 리스크가 발발이 됐지만 이런 리스크가 이전에 안전자산에 탄력을 줬던 것과는 좀 비교해서 오히려 또 빠지는 흐름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세 알아봤고 이슈 점검에 앞서서 현재 구간에서 어떤 뉴스들이 올라오고 있는지 김경영 PD 먼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어제 저희 신세계 시간에서도 파월의 청문회에 대해서 라이브 상황 좀 전달해드렸었는데요. 파월 어제 이제 청문회에서 미 연준 차기 의장이죠. 12월 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시사했다고 합니다. 시장이 원하는 바대로 지금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다음 소식은 옐런 의장의 발언입니다. 점진적 금리 인상은 고용시장을 건강하게 하고 물가를 2% 부근 안정을 지속하게 한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유로존 쪽에서 나온 소식입니다. 유로존 11월 경기 체감 지수가 114.6으로 17년 내 최고 지속이라고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네요. 다음으로는 독일입니다. 독일 11월 CPI 예비치가 전년 대비해서 1.8% 정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라고 하고요. 다음으로는 오늘 있었던 북한 도발에 대한 소식입니다. 노무라 증권에서 시장이 이미 북한 도발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제는 안전자산인 예내 매도가 이어질지도 모른다라고 지금 발언을 했다고 하고요. 네. 다음으로는 소시에테 제네럴 속제엔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끌레문 속 개구리 된 투자자들 현재 안도감이 지나치다라고 하면서 좀 시장에 대한 경고적인 메시지를 남겼다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이슈 점검 전에 지금 현재 올라오고 있는 기사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 어제 저희 신세계 시간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파월 연준,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한 청문회 저희가 실시간 라이브로 보여드렸는데 워낙 초기에 좀 발표됐던 그렇게 질의응답을 했던 내용이 주된 내용이다라는 부분도 정리를 좀 도와드렸고 시장에 대해서는 증시가 오히려 올랐다, 좀 뒷받침해줬다라는 부분은 옐런 의장에 대한 그런 기조 계속해서 뭐 이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안도감에 시장은 잔잔하게 반응을 했다라는 반응입니다. 자, 그리고 일단 뭐 11월 CPI 예비치가 전년비 대비해서 상회했다라는 부분과 중요한 거는 북한 도발에 대한 부분인데 노무라 증권 쪽에서는 이런 북한발 리스크가 이제는 투자자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그리고 학습 효과가 너무 잘 된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엔화에 대해서도 매도세로 빠질 것이다라는 부분이었는데 현재 뭐 엔도
빠지고 그리고 안전자산인 금도 빠지는 가격대로 보아해서 또 노무라증권의 이런 분석이 또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API 쪽에서는 원유 재고가 이제 180만 배럴이 증가했다라는 먼저 재고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잠시 후 12시 30분에 발표되는 원유 재고는 EIA 쪽에서 발표가 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앞서서 API 쪽에서는 180만 배럴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증가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는데 최근 몇 주간 원유 재고가 증가로 나왔는데 이번 주도 역시 증가로 나올지 그 부분은 잠시 후 함께 중계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사 알아봤고요. 오늘 어떤 이슈를 출연진 분들과 나누게 될까요?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이슈들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 확인해보죠. S&P 500 12월물입니다. 북한 미사일에도 세제 개편과 파월 기대감에 3대 지수 모두 최고치를 본장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지수 선물 자체도 S&P는 사상 최고치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잠시 후 분석해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이슈는 유로 FX입니다. 미국 달러 반등의 단기 방향성 탐색 구간을 보이는 유로화라는 이슈가 꼽혔는데요. 최근에 반등을 이어갔습니다만 이내 3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흐름으로 다시 가격대가 꺾인 상황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추가적인 반등과 추가적인 조정, 이 둘 간에 어떤 전략이 유효한지 알아보도록 하죠. 세 번째 이슈는 크루드오일입니다. 오늘 원유 재고 발표가 있죠. 산유국들의 감산기간 연장 합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소폭 하락했다라는 이슈입니다. 오늘 재고치 발표도 있고 30일 오펙 회의를 앞둔 크루드오일 잠시 후 방향성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입니다. 마지막 이슈는 골드인데요. 달러 인덱스 반등에 소폭 하락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어제장은 소폭 하락했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0.53% 빠진 1290.8달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이슈 4가지 이슈로 점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죠. S&P 500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S&P 500에 대해서 현재 2600선 지지가 되면서 2620선까지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628.50포인트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자, 세제 개편과 파월 기대감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지수인데요. 오늘장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모두가 지금 업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수에 대해서 이렇게 공통 의견이 나왔는데, 자, 앞서서 속보 내용도, 기사 내용도 좀 정리를 해 주셨는데, 김경훈 PD, S&P 어떤 의견이죠? 네, 우선 어제장에서 뉴욕 증시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었죠. 3대 지수 모두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255%포인트나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네. 이는 좀 미국 세법 개정을 위한 법안 통과에 상원이 좀 한 발짝 다가갔다라고 시장이 판단을 하면서 이렇게 좀 증시가 올라갔다라고 외신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JP모건 체이스 그리고 S&P 500은 금융주의 활약에 힘입어서 상승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또 스몰캡 종목으로 구성된 러셀 2000 역시 1.5% 정도 상승을 하면서 모든 지수가 지금 호조세로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네. 일단 오늘 북한 도발이 있었죠. 하지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나서 시장이 좀 흔들리는가 싶었지만 생각보다 그 충격이 크지 않았다라는 분석입니다. 한 전문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확실히 주가에는 좀 방해가 되는 요소이다. 하지만 몇 달 전 북한이 처음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만큼의 충격은 없는 것 같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UBS 쪽에서 또 다른 전문가의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이제 미사일을 발사하고 나서 주가가 이제 좀 주저앉는 듯 했지만 이내 제자리를 찾았다. 이 이유인 즉슨 세제 개편안으로부터 뭔가가 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금 계속 상존하기 때문에 이런 미사일 충격이 그만큼 좀 상쇄가 되었다라는 의견이었고요. 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작년부터 계속해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부터 지금까지 세제 개편안에 대한 기대감이 뉴욕 증시 상승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해왔습니다.
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또 세제 개편안이 올해 완성될 확률을 50%, 내년에 완성이 될 확률을 80%로 보고 있는데요. 이는 좀 미국 정부에서 올해 안에 추진을 하겠다라고 말한 것과는 조금 네. 다른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상승 요인으로는 파월 청문회에서 파월이 했던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파월이 증언을 하면서 tough enough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표현을 시장에서 좀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은행 규제 관련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좀 은행에 대한 규제가 충분히 힘들다라는 의미로 tough enough라는 단어를 썼다고 하는데요. 이 소형 은행들에 대한 규제들을 재조정하는 것을 지지한다라고 말했다고 제가 어제도 전달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어제자 이제 11월 한 달간에 좀 기량 발휘를 못했던 은행주가 상승을 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투자자들이 금융 섹터가 좀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상승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봐서 저는 업을 들었습니다. 네, 일단 어제장에 이어져 온 오늘의 뉴스를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아니 금융업이 앞으로 기대를 받을 것이다라는 의견은 이전에 S&P 지지가 될 때 이런 실적 같은 부분이 이제 소매 업종에서 상승을 하고 금융업이 좀 떨어졌다라는 이슈를 저희가 또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다음 연준 의장인 파월이 이제 소형은행에 대한 통제 조절이 좀 되면서 금융업에 대해서 또 다른 기대감을 갖는다라는 부분까지 또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또 S&P 만장일치가 된 만큼 좀 편하게 의견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영철 해설위원님은 어떤 의견에서 업을 두셨나요? 예, 뭐 사실 네. 새로운 거를 추가하기보다 기존 추세가 워낙 우상향 추세를 지속적으로 좀 만들어내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기업들에 대한 이익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흔히 말해서 이제 뭐 팡이라고 했었던 뭐 기술주 중심의 네. 미국 주요 기업들의 추세가 전혀 꺾여 나가지 않는 그런 흐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섣불리 지금 시장이 고점이다라는 부분들을 논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2-3달 전부터 계속 맞습니다. 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미국 증시 사상 최고치 나올 때마다 주요 뭐 기사나 아니면은 뉴스 또는 이슈에서 미국 증시 어디까지 갈 것이냐, 뭐 고점이냐, 뭐 조금만 조정이 나와도 뭐 이제 꺾이는 것이냐, 그런 주제로 뭐 많은 토의나 또는 이제 뭐 방송 프로그램들이 기획이 되고 있는데, 그때마다 사실 뭐 꺾일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수에 대해서는 끝나봐야 그게 이제 뭐 고점이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그 전까지는 어쨌든 추세에 순응하면서 지속적으로 매수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선물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매도 방향보다 매수 방향으로 물리더라도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뭐 흐름들이 계속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뭐 누차 드려왔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도 여전히 뭐 매수로 대응을 하는 게 뭐 유리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설령 매수를 해서 물려 있더라도 충분히 뭐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 또는 뭐 빠져나오기보다는 그게 더 수익으로 전환될 기회가 아직까지 좀 많이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추세 추적으로 일단 이 상승의 흐름을 여기서 또 역방향으로 갈 수는 없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고,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설사 또 이제 포인트가 좀 내려간더라도 매수 쪽으로 포지션을 갖는 것이 뭐 다양한 가격대에서 빠져나오시기도 좀 용이하실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또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현재 2628.50포인트로 계속해서 0.10%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는 S&P 500인데요. 뭐 지금은 뭐 개장 직전이기 때문에 현재 시간의 흐름과 개장 후의 흐름 좀 비교를 하시면서 저희가 또 중계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역시 S&P에 대해서는 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업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 뭐 같은 의견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이 상승이 뭐 떨어질 만한 그런 재료도 없는 것 같고요. 일단 북한발 리스크가 다시 또 발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있었던 긍정적인 재료죠. 세제 개편과 그리고 이런 각종 뭐 파월 기대감까지 좀 얹어가면서 이거는 상쇄가 될 만큼에 대한 재료이기 때문에 상승 방향 여전히 지지대가 강하다라는 의견에서 저도 오늘 업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모두 공통된 의견으로 들어보고 있습니다. 모두 올 업을 들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은 지수에 대해서 업을 들어주셨지만 그 안에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전략 어떠한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견이죠? 네, 일단 상승 랠리 계속 이어지고 있고 모멘텀도 충분히 강하기 때문에 상방 발언을 드렸는데,
네, 문제가 있죠. 지금 뭐 자막에서도 한번 깔렸었는데 지금 네.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세제 개편안 부분에 대한 상원 표결 부분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터닝이 나와서 표결이 부결돼 버릴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하방 모멘텀을 가지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모멘텀을 고려를 하실 때 오늘장 후반부에서 청산 물량 부분이 좀 터지실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아직까지는 다 대부분의 기관들이 깔고 가는 것은 맞지만 전일장에 많이 들어 올렸죠. 들어 올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을 해서 오늘장엔 청산해서 리스크 관리하고 그 추후에 만약에 가결이 됐다. 가결된 부분에 대한 추가 진입 부분을 추후에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적으로 물량을 뺐다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물론 장기적 상승 모멘텀은 보시지만 당장 내일장에 있는 표결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를 해서 잠깐 빠져나오셨다가 들어가시는 게 좋으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금 기관들의 대응 방식을 그냥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매도 비중으로 따지자면 당연히 매수 비중이 높죠. 매수 비중이 높은데 일단 보유 포지션 자체를 비중을 줄이셔야 돼요. 기존에 뭐 30%를 갖고 계시다. 그럼 약 10% 정도 혹은 5% 정도로 줄이셔서 리스크 관리를 최대한 해 나가시고요. 장기적 베팅 물량 정도 남겨두셔야 됩니다. 왜냐? 가결이 됐을 때 폭등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기적 베팅 물량은 남겨두시되 단기적 해지 물량을 통해서 물량 잠깐 빠져나오셨다가 추후에 가결되는 거 보시고 나머지 퍼센트 물량 25% 정도 뺐죠? 다시 넣으시면 됩니다. 그때 가서. 네, 일단 물량 대응 가시면 되고요. 네. 지금 보시면 나스닥은 차트가 금일장부터 벌써 매도 물량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S&P 대비해서 좀 불안정하게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적 상승 부분 모멘텀이 S&P보다 좀 더 세게 올라왔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만큼 청산 물량이 좀 더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고려할 때 S&P도 유사한 조정 구간이 살짝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S&P와 나스닥에 대한 지수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 안에서 뭐 다음 시나리오, 다음 전망까지 합해서 현재 구간에서 전략적인 내용을 전달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계약수에 대해서 물량을 조절을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수익 관리가 중요한 만큼 또 앞서서 전략 짜주셨으니까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모두 업에 대한 의견으로 공통된 의견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뭐 각종 재료가 조금씩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취해서 전략으로 삼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알아봤고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유로 FX가 올라왔습니다. 자, 유로 FX는 최근에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유로 FX가 일단 1.2까지는 근접하지는 못했지만 일단 1.19가 지지가 되는 흐름이 보여졌고 최근에 반등이 좀 의미 있는 반등이었다라는 그런 분석도 이어지고 있는데 하지만 오늘까지 음봉으로 마감이 된다면 3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1.19 가격대가 깨지고 1.18515달러 현재 구간 보합권까지 다시 내려왔네요. 자,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먼저 뭐 이슈로는 미국 달러 반등의 단기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먼저 업앤다운 들어본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다양한 의견이 나왔네요. 다양하지 않은데요. 3대1인데요. 아니, 좀, 관망하신 것 같은데요, 마스터님. 어떠시죠? 네, 중립적 의견. 중립 의견이고, 그리고 김경윤 PD와 저는 업이고, 그리고 해설위원님 다운이십니다. 네. 저 혼자 다운들은 줄 알고. 그렇죠. 네, 좀 다양한 의견이 나왔어요. 김경윤 PD, 유로FX 먼저 업에 대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일단, 지금, 달러가 지난 7월 이후에 이번 달에 가장 많이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도로 따지면은 2003년 이후에 올해가 가장 또 많이 하락한 해라고 하는데요. 네. 우선은 유로화가 상승할 것이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달러 이야기도 있지만 유로존에서 나온 좀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온 그렇죠. 이유도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도 한번 전달을 해드렸습니다만 유로존에서 지금 나온 그 기업 경기 지표 관련한 그 지수가 2007년 6월 이후에 가장 좋게 나왔다라는 지금
뉴스가 들려왔고요. 이 뉴스에 따라서 보면 유로 지역의 기업들의 생산과 수출 전망이 모두 증가를 했고 또 유럽 경기는 글로벌 수요 호전으로 인해서 현재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경기가 좋으니까 뭐 당연히 유로화가 상승할 것이다라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네네. 그리고 또 이어서 이제 파월 달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파월의 어제자 청문회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제 이제 파월의 청문회에서 했던 이 증언 내용을 이렇게 쭉 보시면 옐런과 매우 비슷할 것이라는 지금 시장의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Sounding a lot like 옐런이라는 지금 외신에서도 제목을 달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12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뭐 확정적으로 뭐 언제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기존에 이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금리 인상, 뭐 정책 계승 이런 것들을 내가 계속 할 것이다라고 청문회를 통해서 지금 약속을 했다라고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금리 인상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말하지는 않았더라도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제자로 좀 상당한 힌트를 남겼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파월이 말하기를 새로운 사람, 그러니까 본인이 의장직을 수행을 하더라고 하더라도 이전의 연준 리더십, 그러니까 옐런 이하에 있던 연준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현 연준 이사의 그 코멘트에 따르면 상원의원 회의에서 다음 회의에서 금리 인상권이 함께 논의되리라고 본다. 인상에 적당한 요건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고는 하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 금리 인상은 어쨌든 이제 다음 달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유로화는 일단 이번 주 정도까지는 좀 상승 국면을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어제자 청문회에 대한 내용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앞으로 미국 정책에 대한 통화 정책에 대한 그런 기조를 좀 힌트를 얻어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또 분석을 하고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전 의장인 옐런 의장과 뭐 같은 기조로 이어지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주고 이 안도감이 역시나 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전과 연계되는 흐름일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시장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앞서서 뭐 유럽 쪽 관련된 지표들이 워낙 최근에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는 경기에 대해서 좀 좋아지고 있다, 나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호조 사인으로 보면서 유로에 대해서는 상방 쪽의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김경영 PD의 의견 먼저 들어봤고요. 자, 그럼 홀로 다운의 의견 들어주실 네. 해설위원님 왜 다운이실까요? 개인적으로는 위쪽으로는 1.2의 저항대가 좀 강력하게 좀 막혀있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돼서요. 네. 상단으로는 1.2, 아래쪽으로 1.16 뭐 이렇게 러프하게 박스권을 대응해 놓고 시장을 보는 게 조금 더 뭐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돼서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달러 자체가 어쨌든 뭐 약달러를 좀 용인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일단 뭐 반등이 나왔지만 약달러가 된다라고 해서 지금 유로가 그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상대적인 힘이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어가지고요. 그래서 어쨌든 위쪽으로는 1.2가 막혀 있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아래쪽으로 한 번 더 뭐 휩쏘든 아니면은 물량을 좀 걷어들이는 움직임이든 뭐 아래쪽으로 한번 좀 밀어줬다가 뭐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좀 밴드를 잡아주셨네요. 일단 1.2까지는 항상 뭐 한계선이다라는 거고 아래쪽의 밴드는 어느 가격대였죠? 상당히 러프하게 잡은 거죠. 1.16인데요. 예, 밴드가 상당히 크죠. 이게 틱스로 하면은 상당히 많은 틱스는 근데 큰 흐름에서 그냥 레인지 안에서 좀 뭐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나. 그래서 위쪽으로 좀 막혀 있는 구간에 더 가까워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적극적으로 좀 매수 대응을 해서 돌파를 기대하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조금 더 이제 쉬어가는 흐름 쪽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하방 쪽으로든 상방 쪽으로 뭐 강력한 모멘텀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이런 러프한 그 레인지 밴드 안에서 가격대가 제한될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은 상방 쪽으로 조금 더 비중이 실려 있는 구간으로 아래쪽으로 하방 쪽으로 조금 더 열려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가격대에 대한 설명도 도와주셨네요. 자, 유로 FX에 대해서 두 번째 이슈로 저희가 의견 나눠보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나 오늘 업에 대한 의견을 들었는데요. 자, 일단 저도 지표에 대해서는 호조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그 재료가
여기서 이 가격대에서 하방 쪽으로 더 쏠리지 않을 그런 지지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뭐 달러 인덱스가 다시 반등하고 또 조정을 받고 이런 소폭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달러 인덱스는 최근에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 같고요. 현재 유로 FX는 골드와도 좀 같은 뭐 흐름도 최근에 연계성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지금 개장 전인데 0.02%로 좀 보합권 유지가 되는 바 그리고 현재 가격대가 최저가로 접근을 하셔서 좀 매수적으로 짧게 끊어가시는 1.19 안에서 좀 접근하시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업에 대한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 유로 FX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고 있는데 뭐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서 좀 토론이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마스터님은 관망의 의견 주셨거든요. 네, 어떤 의견에서 관망 오셨나요? 제가 저번 주 네네. 금요일에 나와서 이제 유로에 대한 리딩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오늘 일단 달러 인덱스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유로에 대한 모멘텀 두 가지로 좀 나눠서 해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유로에 대해서는 제가 1.19 이상으로 올라가면 ECB 드라기 총재가 원래 희망하던 가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맞아요. 그래서 기억나요. 하방 관련된 발언이 많아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대로 중앙은행 총재들 입장에서는 1.19까지는 허용을 하는 느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일단은 지금 1.18500이 기존에 드라기 총재가 여기만 와도 하방에 대한 발언을 쏟아냈던 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저번 주에 일단 여기를 돌파를 시켜서 올려보냈는데 이 모멘텀의 핵심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달러 인덱스에 대한 하방 모멘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연준 네네. 자체가 트럼프 친화적인 연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방 모멘텀을 꺾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예로 파월이 연준 의장이 딱 선임이 됐던 포인트 기준으로 고점을 만들고 나서 그 이후로 고점을 올린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계속 하방만 내려갔다라고 부분을 짚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유로 FX 기준으로 볼 때는 상방 모멘텀이 강한 상태였는데 일단 1.19를 터치하고 나서 하방으로 좀 밀리는 흐름을 보였어요. 네, 이 흐름은 유로 자체 모멘텀도 있습니다. 물론 유로 자체가 1.19 이상을 싫어하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 달러 인덱스가 지금 상방 쪽으로 꺾여서 지금 월요일장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네네. 이 부분을 좀 핵심적으로 보셔야 돼요. 지금 파월 의장에 대한 연설을 좀 집중으로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차기 연준 의장이죠. 네. 이제 차기 연준에 대한 흐름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청문회 부분인데 거기서 옐런에 대한 어떤 지지 발언을 하면서 차기 연준을 그쪽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얘기는 트럼프에 대한 어떤 신임을 어떻게 보면 트럼프 입장에선 배반당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비둘기파적인 연준을 원했는데 매파적인 방향의 연준, 양매파적인 거죠. 강매파는 아닙니다. 양매파적인 방향의 연준을 끌고 가겠다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 기준 입장에서는 트럼프 방향대로 하방으로 끌고 가 주려다가 파월이 이제 상방의 발언을 내놓았네라고 하면서 상방 발언 쪽으로 꺾여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태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파월은 애초에 옐런과 비슷한 성향이라는 걸 기존의 시장에서도 알고는 있었어요. 그럼에도 하방으로 내보냈습니다. 물론 이번에 청문회에서 추가적으로 연준의 지지 발언을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시장의 의문은 풀리진 않은 상태입니다. 파월이 실질적으로 집권을 했을 때 다음 금리 인상부터도 제대로 추진을 해 나갈지 부분은 집권을 해봐야 하는 거죠. 그리고 차기 이제 부의장 후보로도 지금 매파적인 성향이면서 반대로 금융규제 완화 쪽의 성향인 지금 엘 에리언 지금 부의장 후보가 지금 선임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지금 트럼프의 친화적인 연준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방 발언 쪽으로 지금 차트가 이틀 정도 치고 올라갔지만 이 상태 이상으로 치고 올라가기에는 좀 모멘텀은 부족하다 쪽의 발언이고요. 그리고 유로 FX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18500이 기존에 드라기 총재의 선이었죠. 이 이상으로 가격을 유지할 때는 하방 발언을 내놓는 선이었는데 이번에 반등을 보였습니다. 1.18500에서 약 20틱 정도만 밀렸다가 강반등을 보여서 치고 올려서 약 지금 950 정도까지 올렸죠. 이 모멘텀을 보실 때는 아직까지 하방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오늘장 저희 에이지 시스템 치시면 시황 보실 수 있어요. 시황 보시면은 중앙은행 총재, 에스토니아 총재가 이제 또 상방 발언을 또 내놨습니다. 그럼 이런 모습을 보실 때는 1.18500도 상관없다. 중앙은행 총재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더 이상의 가격을 열어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드라기 총재는 아직 추가적인 발언을 내놓지 않고 있죠. 이런 모습을 보실 때
평균 단가를 상향해서 보셔야 되는 게 정상적입니다. 과거처럼 1.18500 그리고 하방으로는 1.16500 이렇게 밴드를 잡았다면은 지금은 상향을 해서 1.1750부터 1.19500까지의 밴드로 가격대를 좀 상향해서 보셔야 된다. 그 관점에서 지금 상태는 딱 중앙 라인 정도죠. 예. 그래서 관망의 의견을 든 이유는 가치평가상 중앙 라인 부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망의 의견을 드린 거고요. 네. 추세상으로는 물론 이제 하방 그리고 뭐 달러 인덱스 상방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단기적 흐름입니다. 가치평가상은 딱 지금 현재가 정도라는 부분 참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망을 주신 이유가 있었네요. 그리고 에듀시스템 마스터님의 시황 보실 분들은 또 포털 검색창에 또 검색을 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시황도 매일같이 잘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 이제 미국 증시 개장 1분을 앞두고 있는 시각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미국 증시 오늘의 증시가 개장이 될 텐데요. 두 번째 이슈로 유로 FX 알아봤습니다. 뭐 다양한 의견이 나온 만큼 이 부분도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증시 개장을 앞둔 시각입니다.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일단 지수에 대해서 여전히 S&P는 상승 쪽으로의 방향성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 나스닥은 하락으로 전환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하방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S&P 같은 경우에는 2628.25포인트로 0.10%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은 0.08% 빠진 가격대입니다. 6,417.75포인트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알아봤죠? 1.18495달러로 0.02 보합권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1290선이 조금은 위협적인 부분입니다. 1290.6달러 0.55% 하락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30분이 넘어가면서 오늘의 미국 증시가 개장이 됐는데요. 자, 지수에 대해서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방향대로 현 상황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가 더욱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S&P는 아직은 좀 이 가격대에서 뭐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 같고 유로 FX 역시 뭐 같은 가격대입니다. 지금 개장 직후 어떤 종목이 가장 눈에 띄는지 저희가 또 빠르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원유 재고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크루드 오일은 일단 상승 쪽으로 개장 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57.8889달러까지 0.26% 계속적으로 강보합권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뭐 개장 직후 뭐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보이진 않습니다만 오늘 미국채가 많이 밀렸네요. 124-2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0.32%까지 빠진 가격대입니다. 최근에 뭐 유로 FX라든지 다른 종목들은 좀 시세가 나왔지만 국채에 대해서는 좀 작은 움직임이었는데 오늘 좀 강하게 밀리면서 124-19까지 깨지네요. 0.35% 약보합권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오늘 좀 국채에 대한 부분 세게 나오고 있고 골드도 더 밀리고 있습니다. 일단 1290달러가 깨진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면 옌도 같이 깨졌을 것 같은데 옌도 오늘 0.46%까지 빠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네, 지금 뭐 개장 직후 현재 상황도 살펴보셨는데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가장 중점적인 것이 안전자산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 가격대에서 빠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미국채 10년물 그리고 골드 그리고 재패니즈 옌까지 모두 하락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뭐 이전과는 다르게 조금 더 세게 나오고 있는 흐름이에요. 자, 지금 개장한 직후인데 김경영 PD 지금 개장 직후 올라온 소식들이 있나요? 네, 우선은 다우와 S&P 500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좀 시장이 경기 성장에 베팅을 이쪽으로 좀 더 그 베팅을 하면서 지금 증시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지금 보시면 CNBC 측에서 나온 기사에 의하면 지금 지난 두 분기 동안에 각각 한 3% 정도 지금 상승을 해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투자자들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오늘도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눈에 띄는 종목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 딱히 올라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제 이제 파월의 발언으로 인한 그 tough enough라고 했던 이 발언으로 인해서 증시가 끌어올려진 부분이 오늘 장에서도 좀 지속이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텍스 리폼 관련해서의 그 기대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본장에서는 S&P와 그리고 다우 지수는 여전히 상승 출발을 했다라는 소식이고요. 반대로 나스닥, 지수 선물 쪽에서도 하락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데 본장에서는 하락으로 출발했다라는 점, 네, 속보를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P는 뭐 같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뭐 이전과 같은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33분이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의 미국 증시 개장과 함께 개장 소식도 들려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로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세 번째 이슈는 오늘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자, 크루드 오일 최근에 뭐 많은 변동성도 있었고요. 앞으로 있을 이벤트들도 많기 때문에 가격대가 참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재 57달러 후반대인데요. 57.90달러로 초반보다는 상승폭을 조금 더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API는 원유 재고가 증가했다라는 의견이었는데요.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할게요. 하나, 둘, 셋. 네, 지금 해설위원님 관망이신가요? 아니면 업이신가요? 업이요. 업이신 거죠. 업이고요. 저도 업이고, 맞선님도 업이고. 약상승입니다. 약상승. 약상승. 네. 각도를 살짝 드셨구나. 각도기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카메라 딱 직방 방향대로 제가 각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을 위한 배려. 다운이 제대로 이렇게 정면으로 안 보이신다. 업이 정면 안 보이신다. 그러면 이제 확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과학적이십니다. 네, 그리고 김경희 PD는 다운의 의견을 주셨죠. 네. 자, 이렇게 뭐 다양한 의견이 좀 나왔는데, 일단 원유 재고가 증가한다라는 소식을,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는 가격대가 좀 낮춰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 그 부분에 있어서 김경희 PD, 뭐 다운 의견 주셨는데 어떤 의견이죠? 네,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내일 지금 오펙 회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와 러시아가 어떤 합의점을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귀추를 주목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블룸버그 쪽에서 올라온 소식입니다. 러시아에게 있어서 이 출구 전략이 감산 연장 기간만큼이 다 중요하다라는 소식이 올라왔는데요. 러시아 쪽에서는 지금의 이 감산이 언제 어떻게 끝날 것인지 알고 싶어 한다라는 기사입니다. 왜냐하면 좀 특이한 점이 러시아만의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이 나머지 오펙 국가들과는 달리 보통은 이제 그 국가가 하나의 그 국영 석유 기업을 소유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석유 관련된 기업들이 좀 여러 개 그리고 또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좀 나라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곧바로 이렇게 좀 수월하게 추진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쪽에서 어떤 협의를 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서로 다른 석유 회사들에 대해서 일일이 좀 플랜을 짜서 이렇게 좀 합의점을 찾아야 된다는 점이 좀 어려운 점일 수 있다라는 기사가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오펙 측과 러시아 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현재는 타협점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이 두 사람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오펙과 러시아가 조건 없이 9개월간의 연장에 동의를 하더라도 이 내년 중반쯤에는 정책을 수정하기 위한 장관 회의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이라는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오펙이 러시아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지금 시장의 의심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시티그룹과 그 골드만삭스 그룹 같은 경우에는 감산 연장을 높이 보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내일 있을 회담이 좀 실망감과 가격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한 바가 있고요. 방금 전에 뜬 뉴스에 의하면 오펙과 러시아는 그 감산 연장이 좀 이어져야겠지만 셰일 그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생각하면 내년의 가격 전망은 한 40달러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라는 지금 전망을 또 내놓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네요. 네, 일단 셰일 오일에 대해서는 경계감을 또 계속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내일이면 한국 시간으로는 30일이고 이제 오펙 회의가 있을 예정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변동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원유재고 발표 안에서도 가격대가 참 중요할 텐데 현재 가격대가 57달러 후반입니다. 58달러 회복을
어제장에도 좀 도달하지 못했고 어제장에도 뭐 현재와 좀 같은 비슷한 가격대에서 종가가 마감이 됐습니다. 뭐 어제 일봉과 오늘 일봉을 보면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 가운데 지금 뭐 업에 대한 의견을 주신 해설위원님, 크루드오일 뭐 매주 수요일마다 거의 좀 나오시기 때문에 준비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떤 의견이죠? 일단은 네.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가 상승 추세로 확실히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 거는 분명히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쪽으로 뭐 60불에 대한 저항을 분명히 좀 가지고는 있지만 우상향 추세 속에서 어제 좀 조정을 받고 주요 이평선들 자리에서 어쨌든 버텨주려는 그런 네. 힘 자체들이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리하게 좀 매도를 하기보다는 어쨌든 좀 추세 방향대로 매수로 좀 대응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지금 개장 뭐 이후에 분봉 뭐 흐름들을 좀 보더라도 위쪽으로 한번 뭐 뚫어줄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돼서 오늘장 장중으로 보더라도 매도 대응보다는 매수 대응이 좀 유리해 보인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각종 시황이 있지만 일단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현재 추세에서 뭐 매수 쪽으로의 뭐 상승 여력이 아직까지는 추세로 살아 있는 부분에서 오늘의 매수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자, 일단 57달러 85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으로 0.17%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역시나 오늘 업에 대한 의견을 드렸는데 어제도 제가 또 57달러 중후반 가격대에서는 저는 업입니다라고 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도 역시 같은 의견인데요. 어제 뭐 고가가 58.11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일단 원유재고 증가에 대해서 API 쪽이 나왔지만 저도 여전히 57달러 후반대가 지지가 되는 가격대에서는 58달러 초중반까지는 여전히 스페이스가 열려 있다라는 의견에서 저도 오늘 추세 쪽으로 상승에 대한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뭐 잠시 후 1시간 후에는 원유재고 발표에 따라서 또 변동성이 예상이 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좀 중요한 종목인 만큼 또 디테일하고 또 세심하게 또 의견 들어주신 마스터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까요? 네, 지금 차트성 네. 부분 그리고 딱 기술적 가치평가성 부분 딱 두 가지로 나눠서 좀 보셔야 됩니다. 네. 방향성이 일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적 부분을 볼 때는 분명하게 매도 물량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매수 물량 비중이 증가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 물량 비중은 증가하고 있고 거래량 자체 부분은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런 부분을 떠나서 지금 가치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해석을 드리자면은 조금 전에 이제 PD님께서 해외 시황 자료를 분석 드릴 때 기관들은 좀 더 하방에 대한 모멘텀을 열어서 보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기관들이 하방에 대한 모멘텀을 열어서 볼 수밖에 없는 상태가 있죠. 지금 저번 주 이제 23일자로 베이커리지 굴착장 지수가 발표가 됐었는데 그때 상방 방향이 나왔습니다. 물량이 증가를 했죠. 생산량 부분이. 그때 이전에 지금 월화수에 만들었던 평균 단가가 57달러 선이었습니다. 그죠? 57달러 선 이후에 상방에 대한 물량 증가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원유 자체는 57달러 선 이상 가격을 유지해 줄 경우 추가적인 물량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하방에 대한 의견을 주는 것이 당연한 상태이고요. 왜냐하면 밸런스가 안 맞죠. 네. 셰일도 생산량 부분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가 동시에 오펙도 감산 연장에 대해서 불확실성 부분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러시아랑의 불일치 부분도 가능성도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펙 측, 셰일 측 둘 다 모멘텀 상으로는 생산량 증가 방향으로 꺾일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상방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으시겠죠.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 모멘텀은 하방 모멘텀이 많이 깔려 있다라는 부분에 가치평가성 부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네. 차트성 부분으로는 매도 물량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상방에 대한 모멘텀이 약하게 부여가 된다. 그래서 약상방을 좀 드려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장기적인 관점과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단기적인 관점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긴 추세를 보자면은 매도 쪽으로 하방 쪽으로 더욱더 추세가 열려 있는 부분이다. 먼저 짚어주셨고 최근 같은 경우 매도 물량에 대한 부분을 좀 분석을 하시면서 최근 거래에서는 뭐 약상승에 대한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현재 뭐 57.88까지 일단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짧게 끊어가실 경우에는 매수적인 관점도 유효하다라는 전략까지 세워주셨네요. 네, 그리고 참고로 네네.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원유 재고치 저희가 맨날
수익 모델로 가져가시는 부분 중 하나가 이제 주간소기업회 원유 재고 부분을 항상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예측치 대비 발표치가 이제 좀 많이 증가를 했다. 이 기준을 3밀리언 이상 증가를 했다. 만약 예측치 대비입니다. 예측치 대비. 예. 그렇게 증가를 했을 경우 그쪽 방향으로 똑같이 보시면 되고, 반대로 감소를 3밀리언 이상 했을 경우에는 똑같이 같은 방향으로 나올 확률이 80% 정도 되신다라고 좀 분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원유 재고 오늘 발표치는 이제 이 재고치 자체는 증가, 그리고 네. 모멘텀은 하방에 대한 모멘텀을 부여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유 재고 발표 현재 전반적인 시황, 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좀 분석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을 좀 포인트 짚어주셨네요. 자, 일단 현재 시각이 11시 43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개장을 하고 난 이후 10여 분이 더욱더 지나간 시각인데요. 현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현재 시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수에 대한 부분 보도록 하죠. S&P 500 상승폭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2630.25포인트로 0.17%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나스닥은 이전에는 하락이었는데 더 빠지고 있습니다. 나스닥 하락폭이 조금 더 큰데요. 50%까지 빠지면서 6390.50포인트입니다. 6400선이 깨진 상황에서 이제 6390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좀 궁금해 하실 것 같고요. 자, 지금 현재 나스닥이 초반부터 밀리는 흐름이었는데 S&P 비교해서 많이 빠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유로FX도 볼게요. 자, 유로FX는 1.18495달러 여전히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0.66%까지 빠집니다. 1289.1달러로 1290달러 지지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방금 전에 알아본 크루드 오일은 57.88달러로 57달러 후반대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수에 대한 부분은 개장하고 난 후에 나스닥이 조금의 하락폭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이유에서 이런 나스닥에 대해서 하방 쪽으로 이어가고 있는 흐름인지 잠시 후 신세계 2부에서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1부에서도 다양한 이슈 점검 도와드렸는데요. 이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후 2부에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접수해 주신 상담 내용 풀어갈 예정입니다. 샵 0082번과 전화 2대의 전화도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문자 상담과 전화 상담도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